안녕하세요. 2021년 개일간한테 있어서 신축년이 어떠한 한 해가 될 것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은요, 신축년으로서 개일간한테 있어서는 편인과 편관이 옵니다. 자, 편인인데다가 월살이 왔어. 그러면 몸에 늑병이 생깁니다. 화계에다가 양까지 왔죠.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겠네. 이 생각을 다 조합한 것이 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개일간한테 있어서 자 글자를 딱딱딱 조합해 보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결론이 이제 도달하게 되는데요. 자, 개한테 있어서 신은 편인이고요. 축은 편관입니다. 자, 문서를 잡더라도 얘는 너무 까탈스러워 되게 힘들어. 이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일간은 경자년에 문서나 계약사항이 있다면 경자년에 끝내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신축년으로 넘어가면 매우 까탈스럽고 힘겨워지는 상황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자, 남자한테 있어서는 자식과 모친이 편인입니다. 편관은 자, 자식과 직장이 편관입니다. 편인이 모친과 공부가 편인이죠. 자, 여자한테 있어서는 모친과 공부를 편인이라고 하고요. 직장과 남편을 편관이라고 합니다. 주체가 되는 거. 자, 부양을 하거나 받거나 그 상황이 양에 놓였으니까 자, 남자에게 있어서는 모친을 부양하거나 자식을 부양하거나입니다. 또는 모친과 자식으로부터 내가 부양을 받거나도 해당이 됩니다. 자, 여자는 모친과 남편한테 부양을 받거나 부양을 하거나 그들에게 부양을 하거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양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도 부양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시작했어, 유학을 갔어, 이런 상황이 부양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상황,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면서 돈을 소모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별거가 왜 일어나냐? 양지에 놓이면 보통 일 때문이던 공부 때문이던 내 가족과 헤어져서 무언가를 배우는 아니면 치료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자, 임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에 놓이면 편관을 임신했네. 남자한테 있어서는 임신, 내 아내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원, 유학 그런 것들과 인연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겪지 않았던 일들이 겪어진다는 것이죠. 일상을 내려놓게 되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다던가, 그래서 내가 좀 돌봐드린다던가, 일상은 그냥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고 나서 집에서 우리 식구들과 같이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출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상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거기에 내가 조금 직장을 쉬고 육아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잠시 배우러 간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입원해 있어서 내가 그분을 이제 돌봐주기 위해서 직장을 끝나고든 직장을 잠시 내려놓고든 그분을 이렇게 조금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르다, 양육하다, 유경하다 이것이 양지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동영상은 일주 분석 적용 방법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밖에서 애들이 너무나 떠들어가지고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다시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편집을 못하는 관계로 그냥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편집 기술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올해에 겪은 일 때문에 제가 12월에 법학과 3학년으로 편입할 예정이에요. 편입을 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봐야겠다. 일반인들한테 있어서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멀구나. 그렇다면 내가 배워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내년에 이제 12월에 들어가기 편입하게 되면 내년부터 이제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올해 내가 맘먹어버렸거든요. 자, 그렇게 일상을 내려놓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편집은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배워보겠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가지고 기르다, 양육하다, 유경하다, 공부가 인연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이 바로 화계. 자, 이 영상을 보실 때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안 되죠. 일주 분석 적용 방법을 꼭 보셔야 하고요. 자, 양과 화계가 나왔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전체적으로 벌어질 것이냐, 이거를 전부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양하고 화계에 들어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중에서 12운성의 양과 12신살의 화계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충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대가 나왔죠. 관대도 보셔야 됩니다. 관대의 일도 일어납니다. 계유, 계사, 계축한테 있어서는 화계가 일어나니까 화계가 두 개가 겹쳤으니까 화계의 일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거를 영상을 보셔야 되고요. 개미, 개묘, 개해의 입장에서는 월살이 옵니다. 그럼 이제 12신살에서 월살을 공부하시면 대충 어떠한 내용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짐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축은 편관이면서 관대에 놓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자, 직장이 관대에 놓였어. 편관이 관대에 놓였어. 남편이 승진해. 남편이 직장을 드디어 가져. 아니면 이직을 해. 이 상황이죠. 자, 그러면 남자한테 있어서는 자식이 모친이 드디어 직장을 갖겠구나. 내 아들이 합격을 하겠구나. 이 상황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자식과 모친한테 있어서 자, 완장을 찾아. 완장이라는 것은 취직합니다. 합격합니다. 학교에 합격하든 직장에 합격하든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승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대의 운에 놓일 때 일어나는 일이죠. 자존심이 매우 세집니다. 체면이 아주 많이 상승해요. 그래서 목에 기부스를 하게 되는 것이고 왜 공고나냐? 왜 고집을 부리냐? 내가 조금 이제 잘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완장을 찼어요. 그럼 완장을 찬 사람은 고집도 부려야 되고 적이 발생해요. 왜냐면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완장 찬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합격을 했어. 나 좀 잘났잖아. 잘난 척을 좀 해도 되잖아. 그죠? 합격했으면 잘난 척을 좀 해도 잘났어 이게 아니고 아이고 잘했다. 들어줄 수 있지.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지. 그 상황에 놓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왜 매끄럽지가 않냐? 사회의 초년생이에요. 정보가 없어요. 경력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험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공곤해지는 거고 매끄럽지 않은 거고 적이 발생하는 거고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딱 나왔어. 오뚜기처럼 힘이 저돌적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도 발생하고 실수도 많게 되는 것이죠. 자, 윗사람에게 매우 잘합니다. 그렇지만 약자는 무시하는 거죠. 그때의 현상이 관대가 왔을 때의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됐어도 학벌을 다 갖추지 못했어도 사회생활을 하러 빨리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가주가 된다고 했냐면 부친의 힘이 약간 꺾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친이 조금 안 좋아요. 왜냐? 부친은 이제 나이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힘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내 자식이 관대를 쓸 때가 되면 부친은 나이가 들었고 허리가 굽어졌기 때문에 약간의 힘이 팽겨요. 부친은 지금까지 버틴 거예요. 우리 자식이 이제 가업을 이어서 해나갈 수 있을 때까지 버텼는데 우리 아이가 드디어 합격을 했어. 그러면 부친은 이제 약한 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아이가 가세를 합니다. 기세가 등등해져서 내가 이제 드디어 우리 집안을 메고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상황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계유, 계사, 계축한테 있어서는 화계가 왔어요. 화계하고 화계는 또 겹쳤죠. 자,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는 일이 있고 시작하는 일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편관하고 관련이 돼 있어. 편인하고 편관이 관련돼 있어. 그럼 무엇이냐? 자, 이직을 하겠죠. 이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명감이 있어요. 우리 집안을 어떻게 일으켜야 되나, 어떻게 끌고 가야 되나 연구 궁리를 합니다. 번뇌가 굉장히 심합니다. 근면성실하죠. 전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화계가 겹치거나 양이 오면은 양, 관대, 화계 얘네들 이 글자들 모두가 부부 공방수에 우리 부부가 알콩달콩이 잘 안 돼 하는 그 글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오래 굶었어.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 이성난입니다. 왜 그러냐? 화계에는 이성난이 반드시 껴요. 제 짝을 만나지 않고 공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서는 화계에 딱 들면 저 친구가 과연 내가 기다리던 사람일까? 하고 이제 외로우니까 한번 해보지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짝이 오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야동 보세요. 자, 개묘, 개해에 있어서 월살이 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내가 부린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이 마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경자년에 내가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후년으로 미룬 것이 있다면 그거는 잘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일욕심을 부리는 거, 돈욕심을 부리는 것은 탐욕이죠. 자,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근데 내 몸을 지금 잘 된다고 해가지고 내 몸을 갖다가 너무 혹사시켰어. 그러면 살이 빠지겠죠? 그리고 체력이 매우 딸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그 오만 스트레스를 다 참고 돈을 맛보려고 했기 때문에 몸에서는 그 스트레스가 무의식과 잠재의식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쌓여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아무리 시계를 맞춰놓고 내가 돈에 대한 욕심과 욕망, 집중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든 걸 하려고 했어도 딱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면 다리 차면 꺾이는 것처럼 내 몸에서는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그거를 차곡차곡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이제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몸에 물이 마르기 시작해요. 눈에서는 눈물이 안 나오고 소화액도 안 나오고 디스크는 말라가고 디스크는 촉촉해가지고 말랑말랑해야 디스크가 안 걸립니다. 수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월살이 와버리면 디스크에서조차도 그 말랑말랑한 디스크조차도 수분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져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리고 눈, 다래끼 같은 거
그런 거 날 수 있고요. 그리고 물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성관계도 잘 안 될 수 있죠. 이렇게 몸에 물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몸에 물이 마르면 모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90% 충전된 거예요. 장전된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좌절이 생기는 거고요. 계약 파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몸이 안 따라주면 애가 달아. 양쪽 가슴 중앙에서 애가 닳기 시작해요. 그러면 냉랭해집니다. 부부 사이는요. 가정과 직업에 재앙이 생기고 고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는 뭐 하라는 거냐? 수성하라, 기도하라, 공부하라, 지켜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때 만약에 일을 10을 했다면 월살이 왔을 때는 7과 8 정도만 하고 공부하고 수성하고 남은 시간은 좀 쉬어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2021년 신축년 개일간한테 있어서 내년에 어떠한 한 해가 될 것인가를 공부를 해봤어요.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역마욕해 화계, 사묘절 이런 글자들이 지나는 그 순간에는 발목이 잡혀서 일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본인은 매우 힘듭니다. 누군가의 도움, 병원의 도움이든 정신과의 도움이든 그것이 필요하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필요할 만큼 내가 의지할 만한 곳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가적으로 양과 화계에 놓였다. 그러면 국가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본인 일주한테 있어서 화계가 놓인 것은 일주마다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소적인 것이지만 신축년에서 양화계로 들어와 버리면 지구 전체가 화계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국가적인 거, 전 세계적인 상황이 별로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